올해 지구촌의 기후 대재앙은요, 이러다 지구 멸망까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암울한 전망들이 과학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만큼 온난화의 충격이 지구 전체에다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세요. 지구촌 기후 대재앙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요. 심각합니다. 미국 버몬트주는요, 하루 강수량입니다. 230mm. 지금 대한민국의 극한 폭우하고도 지금 비슷한 양이죠. 엄청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최고 기온은요 4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48도. 40도가 넘으면 이게 인간이 버티기가 진짜 어렵다. 극한 기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48도가 넘어섰으니 난리도 아닌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캐나다는요, 산불 피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나 됩니다. 10만 제곱미터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지금 시장을 강타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기록은요 7만 3천 제곱미터였는데 지금은 10만 킬로제곱미터니까 엄청나잖아요. 7만 3천 킬로제곱미터하고요 10만 킬로제곱미터하고는 이게 상황이 다르죠. 인도 몬순 폭우는요 사망자를 지금 지난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642명입니다. 야, 진짜 대단하죠. 그런데 642명도요 전년 동기 대비해 비교하면요 이게 32% 적은 수치래요. 그럼 작년에는 더 했다는 거잖아요. 622명이 죽었는데도 이게 작년보다 못하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큰 사망자가 날지 보기만 해도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도 그럴 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보면요 진짜 섬뜩섬뜩합니다. 멸망의 기운이 느껴져요. 이게 적도 부근으로 말입니다. 아주 빨간 게 40도거든요. 40도가 넘는 곳이 진짜 많아졌죠. 지금 아프리카나요, 중동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멕시코나 미국의 남부 같은 경우 지금 빨간 게 아니라 새빨갛잖아요. 이것은 말입니다. 충격적인 지금 기온이 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기온을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 동시다발로 폭염이나 폭우나 산불이나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40도가 넘는 열돔에 갇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열돔이라고 해서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마치 돔구장처럼 열을 팡팡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산불은 피해 면적이 점점 커지는 거고요. 지금처럼 갈 때는 충격적이다.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한두 곳이 아닙니다. 폭염이나 폭우, 산불로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특정 지역에서 머물지 않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베이징이 40도가 넘는 폭염이라고 그러면 말 다 했잖아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했으면 아크로폴리스에 방문을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난리고 미국의 애리조나는 10일간 최고 기온이 43도를 넘어가고 있어요. 43도. 지구촌 전체잖아요. 예, 한 곳만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다고 하니까 그만큼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엘니뇨 때문에 기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7월 5일 기준으로 지금 17.1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17.18도. 지금 보시면 회색선이 1979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선이거든요. 2022년보다가도 지금 2023년이 더 덥지요. 더워도 적어도 1.5도 이상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우면요, 적도 부근에 해수 온도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서 시작되는 태풍이든 아니면 어떤 이상기후든 그 폭이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폭우로, 어떤 지역에는 폭염으로, 어떤 지역에는 산불로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덮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라는 게 이게 그만큼 지금 우리 곁에 다가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요, 경제적으로 피해는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재앙보다도요, 기후재앙이 경제적 피해는 가장 큽니다. 미국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올해 기후재앙으로 피해액이 작년에 180억 달러였거든요. 올해 7월까지만 120억 달러입니다. 15조 2,700억 원이나 됩니다. 66.7% 수준이에요. 그러면 7월까지가 이렇다면 앞으로 이상기후는 더 커질 거거든요. 엘니뇨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커졌을 때 기후재앙으로 인한 경제 침체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입니다. 경제라는 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게 시장의 기본 논리거든요. 그런데 전쟁이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것도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만 기후재앙은요, 그 어떤 것보다가 지금 산업에 대한 피해, 경제 전반에 대한 피해가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기후가 자칫 잘못하면요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재앙이 강해지면 경제 위기가 커지고요, 여기에 다시 이상기후가 전 세계를 강타를 하면요, 결국 그 경제 위기가 강해져서 지구멸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상기후는요, 지금 그 어느 곳보다 지금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장의 위협이라는 게 결국 말입니다. 기후재앙이라는 아주 큰 변수가 또 우리 시장을 가로막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지금 이상기후의 횡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재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재앙이 맞을 것 같은데 그 재앙이 시장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 말씀 제가 또 드립니다.